저는 의대를 포기하고 고려대 수학교육과에 왔을 만큼 수학을 좋아하는 유진수라고 합니다. 고려대 수학교육과에 수석 입학했고 재수할 때는 제가 수학에서 틀려본 게 3개 이하예요. 그만큼 수학은 정말 자신이 있고 특히나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게 전문입니다. 대치시대인재나 대치두각학원 그리고 지금 웨시브학원까지 제가 노베이스 학생들을 중심으로 가르쳐왔고요.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수업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제가 수학을 막 재수하기 전까지는 누구한테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막 잘하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 빌드업 공부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나 이 빌드업 과정대로만 한다면 진짜 최소 3등급까지는 다 갈 수 있다는 것을 거의 1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1대1로 과외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. 이건 제 수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. 도대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 영상에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중학생부터 고1, 고2, 8등급, 고3 뭐 이 정도로 진짜 다양한 노베이스들을 다 가르쳐봤어요. 그러다 보니까 노베이스들이 1등급이 안 되는 공통적인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. 정말 신기한 게도 중학생, 고등학생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일단 이 그림 하나 먼저 볼게요. 자, 이 그림은 3차 함수 그래프랑 변곡점을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교점 3개가 하나, 둘, 셋 찍힐 거고요. 우리가 교점 사이에서의 비율 관계 1대 루트 3을 나타내는 거예요. 대부분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 그래프를 공부할 때 1대 루트 3이라는 결론만 외우려고 덤벼듭니다.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? 이런 학생들은 이 공식을 그냥 얼추 눈대중으로 좀 비슷해 보인다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3차 함수와 X축과 평행한 직선의 교점이 3개이기만 하면 무작정 써버려요. 이게 왜 문제냐면 쉬운 문제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출제자가 전제 조건을 조금만 틀어서 문제를 내면 암기한 걸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출제자는 여러분이 이렇게 공식만 암기한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. 강사들조차도 학생들의 허점이 뭔지 아는데 경력이 훨씬 많은 출제 교수님들은 당연히 더 빠삭하게 알겠죠.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예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은 많이 쓰지 않지만 예전에 유행하던 로피탈 공식이 있죠. 여기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로피탈로 풀게 되면 분모와 분자를 모두 미분을 해서 숫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미분을 하면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나오게 됩니다. 이 내용이 편하니까 그 당시에 학생들이 되게 많이 썼어요. 근데 이 로피탈 공식의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분수 형태의 극한을 구할 때 항상 쓸 수가 없고 답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. 출제자도 이걸 모르지 않아요.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함정에 걸리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아직 안 썼을 뿐. 1등급과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의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벌어지는 거예요. 1등급들은 단순히 공식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언제 써야 되는지, 왜 써야 되는지, 이 공식이 왜 성립하는지, 어떤 식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, 어떨 때는 쓰면 안 되는지 아주 깊게 공부를 합니다. 저는 이걸 빌드업 과정이라고 말하는데요. 구체적으로 말해서 빌드업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의미합니다. 이 빌드업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. 즉 공식의 전제 조건에서 출발해서 왜 다음 과정이 나오는 것인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많은 학생들은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'a가 0이고 f'x가 x는 a에서 부호가 바뀐다면 x는 a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는 내용이 있을 때 f'a는 0이면 x는 a에서 그 값을 갖는다. 이렇게 일부분만 외워버립니다. 그러면 문제에서 이 내용을 만족하지 않는 함수를 내버리면 중간 과정을 생략해버린 학생들은 다 틀리는 거예요. 이때 좀 똑똑한 학생들은 쌤, 그러면 내용을 만족하지 않는 함수가 좀 특이한 거 아닌가요? 딱히 막 흔한 함수는 아닐 것 같은데?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판례로 fx는 x세제곱이 있을 것 같아요. fx가 x세제곱이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보게 되면 0,0에서 분명 기울기는 0이 되지만 x는 0에서 그 값을 갖지는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이 fx는 x세제곱이라는 거는 3차 함수 중에 제일 쉬운 함수인데 발레로 작용하는 걸 보면 충분히 이 부분을 꼬아서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아니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어떻게 써먹으라는 거지? 하는 막연함이 있을 수 있어요.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빌드업 과정대로 공부할 수 있는 행동 강령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로 전제 조건과 결론을 세트로 외워야 됩니다. 여기서 전제 조건이라는 건 이 개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언제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결론이라는 건 공식 등 여러분들이 문제에 적용하는 개념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볼까요? 여러분들이 수1에서 배우는 사인 법칙. 여러분들은 단순히 사인 a분의 a는
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R이다 라는 공식 한 줄만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. 하지만 여기서 하나만 더 외우는 거예요. 사인 법칙은 A와 sin A, B와 sin B, C와 sin C 사이의 공식이고 2R을 쓰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사용하려면 대변, 대각의 관계가 한 쌍이 주어져 있거나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키워드가 주어져야 쓸 수 있구나 까지 여러분들이 가는 거죠. 결론은 sin A분의 A, sin B분의 B, sin C분의 C가 모두 2R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. 도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죠? 주어진 문제에서 뭐부터 손대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. 이렇게 전제 조건을 통해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파악하고 결론을 이용하는 것이 도형 문제를 푸는 첫걸음입니다. 두 번째로는 공식의 식의 의미를 파악하는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'A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-a 분의 fx-fa 단순히 이렇게만 외우면 식을 활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. 식이 저 형태로 주어지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fx 같은 경우를 그냥 하나의 함수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fa는 그러면 a에서의 함수값 정도로 생각을 해주는 편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첫 번째 문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-2분의 x세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4 요 극한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요. 자,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교과 개념만으로 푼다라면 분자를 전부 인수분해한 다음에 좀 계산 과정이 살짝 복잡하게 가야 되겠죠. 하지만 제가 여기서 분자를 그냥 통으로 하나의 함수 fx로 보는 거예요. 자, 그럼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우리가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네? 라는 거 생각을 하면 f2가 바로 몇인 것까지? 0인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. 자, 그럼 제가 주어진 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.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-2분의 fx인데 어차피 f2가 0이니까 뒤에 빼기 f2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뭐의 정의죠? 미분계수의 정의죠. 그럼 저희가 이 문제는 fx를 뭐 해서 미분해서 2만 대입하면 바로 되겠구나. 인수분해하는 것보다 계산량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f'x는 3x제곱 플러스 8 그렇게 해서 f'2는 20입니다. 이렇게 바로 저희가 미분 한 번만 바로 해주면 값을 구할 수가 있다. 개념을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풀이에 대한 계산량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딱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-2분의 fx gx-3이 4다. 자, 요 식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진짜 말 그대로 미분계수를 식의 문자 그대로 외운 친구들은 쌤, 여기는 fx인데 여기는 fx, gx니까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를 못 쓰는 거 아니에요?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? 요 fx를 그냥 fx 하나, 문자의 형태로만 보지 말고 그냥 함수 하나로 해석을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면 fx, gx를 그냥 하나의 함수 hx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-2분의 hx-3이 4다.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.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서 3을 h2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저희는 결국 뭐 해주는 거예요? hx를 미분해서 2대입해 준 게 얼마다? 4다. 즉 H'E가 4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. HX 어떻게 나와 있어요? fx 곱하기 gx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그냥 fx 곱하기 gx를 미분해주면 되는 거죠.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생각만 하면서 풀기만 해도 성적은 진짜 많이 달라질 거예요. 저는 이 방법으로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수석 입학을 할 수 있었고 대학교에 가서 수학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. 왜냐면 이게 본질적인 공부 방법이라서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급대가 낮다면 낮을수록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새겨 들으셔서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